어제 6시에 그 경복궁 근처 어떤 한정식 집인지 어떤 식당에서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이 서울대 상대 그 선후배 지간이 만나가지고 같이 만찬을 갖다가 했어요.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싹 바뀌면서 한 30분쯤 지났나? 한 30몇 분 지났나?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김재원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딱 하는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밥 먹고 있는데 하지? 차라리 저 다 끝난 다음에 그 두 분 이제 회동 끝난 다음에 사실은 그 뭐 5시인가요? 5시 반인가요? 그때 뭐 그 황우여하고 권성동하고 사이에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타이밍도 그게 맞지 않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봐도 저 뒤에 희미하게 보이는 저 사람, 저 김재원 비서실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의 그 판을 갖다가 뒤흔들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재원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64년생입니다. 64년생이면 저보다 3살 위예요. 3살 위인데, 그런데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고등학교는 대구에 가면 시민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시민이 아니라 심인. 그런데 시민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있어요. 발음이 똑같아. 그 사람이 누구냐? 유시민. 유시민이 심인고등학교를 나왔어. 그러니까 유시민 그 뭐라고 할까? 장관이라고. 유시민 작가가 제일 어울리지. 유시민 작가가 김재원 그 비서실장의 고등학교 선배예요. 그 다음에 서울대도 선배야. 그 김재원 그 비서실장은 시민고 졸업하고 재수한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다른 학교 갔다가 그 다시 대학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83학번인데 서울대 법대에 84학번으로 재수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한번 제가 옛날에 그걸 갖다 본 기억이 있어요. 2023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김재원 그 비서실장의 페이스북 들어가 보면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갖다 이렇게 쭉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그거 보다가 재미있어가지고, 저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사학과 갔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그 김재원 의원님이 경상북도 의성에서 1964년 11월 26일에 태어났는데 굉장히 어려웠었나 봐요. 하긴 뭐 60년대 다 어려웠지, 뭐 그때 잘 산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경북 의성인데, 경북 의성에 고향 선배가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전광훈 목사가 경상북도 의성이래.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어린이 김재원이 의성에서 태어났다가 어렸을 때 뭐 국민학교 들어가고 뭐 그랬을 때쯤에 대구로 그 부모님 따라 이사 와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심인고등학교, 유시민의 후배로서 심인고등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법대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인데 제가 이제 우리 그 어머니한테 아까 그 막간을 이용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거 몰랐거든요. 왜 몰랐냐? 저는 사실은 저희 아버지도 대학 교수님이셨고 저희 어머니도 대학 교수였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저는 우리 집이 이렇게 잘 산다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리고 잘 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특별히 뭐 이것저것 걱정하지 않고 살 정도는 저희 부모님이 해주셨단 말이죠. 걱정하지 않고 뭐 수업료 낼 걱정 안 하고 독서실 낼 걱정 안 하고, 저희 때는 그 과외가 없었으니까, 과외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으니까 과외는 안 했지만, 근데 저는 다 저같이 그렇게 사는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국민학교를 중대부속 국민학교, 거기가 이제 사립인데 저희 아버지가 중대 교수였으니까 뭐 당연히 전 중대부 간 줄 알았고, 중대부 가봤더니 사립학교, 그때 70년대 사립학교는 부잣집 애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에 비하면 우리 집 와보면은 우리 집이 못 사는 것 같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감사한 줄 몰랐는데 나이 먹어서 쭉 보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감사하다는 생각이 왜 드느냐, 김재원 의원님이 그 어렸을 때 사진하고 막 그런 거 올렸는데, 야, 저분에 비하면 나는 진짜로 복 받고 편하게 그냥 공부만 해도 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구나.
그러니까 김재원 같은 사람이 서울대 법대 들어간 거하고 저 같은 사람이 편하게 해서 공부해가지고 강남에서 그래도 공부해가지고 독서실 다니면서 공부해서 서울대 간 거하고 차원이 다르구나.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재원이 어렸을 때부터 그 동네에서 뭐 경상북도 의성 뭐 대구 뭐 이런 동네 무슨 뭐 대구 무슨 동이었다더라. 거기에서는 아예 그냥 천재로 소문이 났대요. 사진 한 번만 딱 띄워봐 주세요. 얼굴만 딱 봐도 머리가 무지하게 좋게 생겼잖아. 머리가 그냥 뇌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김재원이 서울대법대 들어간 다음에 대학교 5학년 때 행정고시 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사장교 갔다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94년에 이제 그 뭐야 국무조정실에서 그 사무관 하면서 그냥 틈틈이 공부해가지고 사법시험 붙어가지고 94년에 사시행시 양과 합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는 생각을 해봤더니 김재원하고 비슷한 사람이 서정욱 같아. 서정욱도 그 서정욱 변호사 저보다 3살이나 어리거든요.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가 저보다 3살 어리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놀라십니다. 제가 뭐 동안이래나. 제가 동안이 아니고 서정욱이 노안인 거지. 근데 서정욱이도 다른 학교 다니다가 재수해서 서울법대 들어와가지고 그 친구도 행시도 붙고 사법시험도 붙고 외시도 붙었나 뭐 어쨌든 그 뭐 어마어마합니다. 얼굴도 딱 그 각지게 생겨가지고 그 뇌 용량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크게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김재원은 그 사법시험 합격한 다음에 부산지검, 그다음 포항지청, 그다음에 서울지검 딱 보세요. 얼굴이 그냥 사각형 딱 생겨가지고 아주 그냥 그 굉장히 딱 보면은 전형적인 수재형으로 딱 생긴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2001년에 검사 3학년까지만 하고 검사를 옮기는 거를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고 하거든. 검사들끼리는 검사를 딱 3학년까지만 하고 부장검사도 달기 전에 2001년 검사 97 검사 딱 4년밖에 안 한 거예요. 97년에 임관해가지고 2001년에 왜냐하면 김재원은 뭐 행정고시 붙고 사무관 하다가 사법시험에 저보다는 좀 빨리 붙었지만 그래도 조금 늦게 붙은 편이니까 후배들보다 내가 검사 뒤늦게 시작하니까 아예 이제 나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부장도 달기 전에 변호사 개업했다가 그랬다가 만 40세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17대 국회의원. 그래서 본인의 고향인 의성에서 17대 국회의원 되고 18대 때는 그 낙천을 갔다가 했어요. 왜 낙천을 갔다가 했습니까? 17대 국회의원 할 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회의원을 갖다가 했는데 2007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당내에서 뭐가 있습니까? 지금과 같은 경선이 있었는데 그때 2007년도 경선이 대선만큼 세게 붙었잖아요. 두 후보가 누가 붙었습니까? 박근혜하고 이명박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김재원은 TK니까 당연히 박근혜 캠프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2007년도 경선에서 박근혜 대변인을 갖다가 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누가 됐습니까? MB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2008년에는 공천 못 받아가지고 낙천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12년에는 이때는 대통령이 누가 됐겠습니까? 2012년에는 그 2012년에도 대선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MB 말년이고 2012년 12월에 이제 다시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는 박근혜가 대세론이었으니까 19대 때 2012년도에는 다시 의성의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데 2016년도에는 그때 박근혜가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또 못 받아요. 공천을 못 받고 대신에 그때 뭐가 됐느냐? 정무수석이 돼요. 박근혜 정권의 정무수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16년이니까 야 52살. 52살이면은 젊은 나이 아닌가 정무수석하기에 어쨌든 재선의 그 김재원을 박근혜가 그 정무수석으로 그 발탁을 갖다가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2017년도 3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죠. 2017년 3월에 그때 그때는 정무수석 안 했을 거예요. 정무수석을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2020년도에도
그 2016년도에도 공천 못 받고 그 와중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그 이제 그 탄핵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17년 4월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김재원 의원이 그 김재원 정무수석이 보궐선거에 나가가지고 또다시 의성에서 그 당선이 되죠.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은 정확히는 2.5선이고요. 3선인데 정확히는 한 2.5선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7년에 국회의원 돼가지고 2020년까지 그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런데 2020년에도 또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17대, 19대, 20대 이렇게 그 3선을 갖다가 했는데 21대 때에도 공천에서 밀려가지고 그리고 있었는데 그런 다음에 2021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가 이거는 그 김재원 비서실장의 페이스북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김재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2020년에 김재원이 공천을 못 받고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졌어요. 2020년에. 그래서 한 1년 정도 딱 시간이 지났는데 2021년이 되니까 그때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기 1년 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이제 경선이 막 있게 되는 그런 해가 된 거죠. 2021년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말 2021년 초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검찰총장 윤석열하고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대차게 붙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역사상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이 탄핵 징계받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총장 윤석열의 인기가 막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못 해먹겠다. 내가 식물총장 들어서 못 해먹겠다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을 사퇴한 게 2021년 3월 4일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게 누구냐? 그게 김재원이었어요. 김재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윤석열과 손잡고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자. 그런데 김재원은 윤석열하고 사이에 사감이 있었어요. 악연이 있었어요. 어떤 악연이 있었느냐? 그 윤석열 그 국정농단 사건에서 김재원도 피고인이었어요. 어떤 피고인이었느냐? 국정원의 특활비를 갖다가 유용했다라고 해가지고 당시 그 뭐 특검에서 박영수 특검이었겠죠. 박영수 특검의 팀장이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팀장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 박영수 특검에서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김재원을 갖다가 그 수사하고 피의자로 입건하고 기소를 했어요. 기소해 가지고 구형을 했는데 얼마를 구형을 했느냐? 징역 5년, 벌금 10억을 구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뭐 그 박영수 라인 쭉 있습니다. 그 중에 그 거의 헤드 중에 한 명이 이제 윤석열 당시 그 검사였는데 그 윤석열 검사는 사법연수원 23기, 그 김재원은 26기 검사. 그러니까 검사로는 3년 선배인 셈이에요. 그 다음에 대학교도 뭐 그 대학은 한 5년 선배인가? 뭐 그 정도 되겠네. 그런데 그 윤석열 검사가 나를 기소를 했는데 구형을 했는데 징역 5년, 벌금 10억. 깜빵에서 5년 썩어야 되고 벌금을 10억을 갖다 낼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는데 그런데 김재원이 1심도 무죄 받고 항소심도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김재원 입장에서는 윤석열에 대해서 사감이 없을 수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김재원 의원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좌파와 싸워 이길 수만 있다면 윤석열이 괴물이든 윤석열이 악마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윤석열이라도 안고 가서 무도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윤석열 총장 딱 나왔을 때. 그래서 이 사람 키워가지고 그 문재인 정권을 끝내고 그 보수 정권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것도 이제 그 페이스북에 제가 읽은 겁니다. 7월 24일에
2021년 7월 24일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그 아크로비스타를 갖다가 뭐 쳐들어갔는지 어쨌든 방문했겠지. 쳐들어간 건 아니겠지. 쳐들어간다고 만나줬을까? 어쨌든 뭐 연락해가지고 아유 윤 총장님 저 김재원입니다. 한번 만나주세요. 그래가지고 아크로비스타에 가가지고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날짜가 7월 24일이야. 이번 대선은 좌파와 우파의 진영 싸움이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당신이 만약에 대통령 뜻이 있고 진짜 출마하려고 하면 보수 진영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보수 진영의 주인이 돼야지 승리할 수 있지. 이렇게 간 보고 있고 이러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날이 7월 24일인데 그 다음날 전화가 띠리리고 왔대. 김재원 의원님이시죠? 네, 누구신데요? 저는 윤석열 캠프의 비서실장입니다. 윤 캠프 비서실장이 그때 누구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가 비서실장인데 우리 총장님이 의원님 말씀을 듣고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그런 느낌을 딱 받았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님이 7월 말까지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 앞으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뭐 거짓말은 아니겠지. 페이스북에 지금 올라 있어요. 제가 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때가 뭐 7월 말이었나 그때 이준석 대표가 뭐 자리에 있었나 없었나 막 그런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가 된 거죠. 그때 김재원은 뭘 맡고 있었느냐? 클린 선거 전략 본부장을 맡았었대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네거티브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왕자도 있었고 별별 거 많았잖아요. 그 윤석열 네거티브를 대응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상대방 뭐 이재명 후보도 더함도 하지 덜하진 않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검증 총괄을 내가 했다. 이게 이제 김재원 클린 선거 전략 본부장의 말씀이에요. 뭐 맞겠지. 그런데 드디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제끼고 0.73% 차이로 제끼고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김재원 말에 의하면은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데 있어서 최고 공신 10명 꼽으라고 하면 그중에 하나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김재원은 계속 물을 마셨대요. 저도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물 마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뭐가 있었습니까? 지방선거. 그때 아마 김재원은 대구시장을 좀 원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낙천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작년 2024년에 국회의원 선거 있었잖아요. 김재원은 뭐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가 아무리 뭐 108석밖에 못 얻었다고 하더라도 김재원은 지역구가 의성이니까, 경상북도 의성이니까 거기는 그냥 꽂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김재원 의원의 좀 독특한 게 뭐냐면은 국민의힘 제1대 지도부가 누구였습니까? 국민의힘 제1대 지도부가 2021년 6월에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연희님 감사드립니다. 그때 당대표가 누구였느냐? 이준석 대표였어요. 이준석 대표였을 때, 대표가 이준석이었을 때 2021년 6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뽑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다? 김재원이다. 그 다음에 이준석 체제가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저희 종식되고, 어쨌든 끝나고, 그 다음 뭐 쫓겨났다고 생각하겠죠. 이준석 그 대표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전당대회가 있었던 게 언제냐? 2023년 3월 달에 윤석열 정권 2년차 때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대표 누가 됐었습니까? 그때 당대표가 김기현 대표였었어요. 근데 김기현 대표 때 최고위원이 누구였는가? 최고위원 중에 하나가 누구였는가? 그 최고위원도 김재원이었어요. 이번에는 그 표를 제일 많이 얻어가지고 김기현 체제 하에서는 수석 최고위원도 김재원이었어. 그러다가 김기현 체제도 붕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난번 2024년 그 총선을 갖다가 앞두고 2023년 말에 그 비대위 체제로 넘어갔잖아요. 그 강서구청장 선거 폭망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2024년 7월, 작년 7월에 그 총선에서 대패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전당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대표가 누가 됐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때도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누구냐?
김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웃긴 게 국민의힘은 계속 당대표가 바뀌어.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으로 바뀌어. 그런데 최고위원은 그대로야. 최고위원으로 그냥 말뚝박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김재원이다.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은요. 1대도 그렇고 2대도 그렇고 3대도 그렇고 모두가 다 중도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 중도 사퇴가 되고 중도 사퇴하고 그러면서 뭐 비대위 체제 되고 막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커리어. 그러니까 참 그 김재원과 윤석열 정권은 그 국민의힘 이 부분은 참 그 독특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뭐 이준석 그 포함해가지고 그 정식 그 공직선거에서 공천은 한 번도 못 받고 그런데 당내 경선, 당내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는 다 뽑히고 그런데 최고위원으로 뽑혔어도 다 중도에 사퇴하고 이런 일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윤석열 정권 하에서 본인이니까 이게 최고위원은 지명 최고위원이 아니고 본인이 선거해가지고 당선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김재원 의원이 참 최고위원이 굉장히 지략은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선거에서 막 이기고 뭐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한동훈 대표가 그 대표로 선출된 2024년 7월 그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그 전당대회가 있은 다음에 속이 쓰렸겠죠. 누가 속이 쓰렸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속이 쓰렸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밀었던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밀었습니까? 원희룡 그 장관을 밀었었잖아요. 그런데 김재원과 원희룡은 김재원이 부산지검에서 초임 검사였을 때 옆방이었대요. 그 김재원은 특수부 검사였나 뭐 그렇고 그 원희룡은 뭐 형사부 검사였나 어쨌든 부산지검에서 옆방에 있었고 그 다음에 나이는 원희룡이 더 많았지. 그 다음에 연수원도 24기, 26기니까 원희룡이 조금 더 앞섰겠네. 어쨌든 그 바로 옆방에서 초임 검사 때 옆방에 있었던 원희룡이 자기보다 한참 후배인 그 사법연수원으로는 사실은 검찰로는 연수원으로는 김재원이 26기고 한동훈이 27기니까 한 기수 차이인데 그런데 나이로는 9살 차이고 그 대학 그 학번으로는 8년 후배인 거죠. 어쨌든 그 지난번 그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그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지. 그래서 한번 하루는 근데 그 전당대회에서 김재원은 또 그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2024년 7월경에 그 작년 7월경에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한잔 하셨는지 이렇게 약간 좀 취한 상태에서 김재원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대. 내가 당신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도와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뭐 대구시장도 안 시켜주고 그 다음에 배지도 못 달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내 판단 미스였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12월 3일에 작년 12월 3일에 계엄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4월 4일에 탄핵이 인용이 되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게 12월 3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거는 12월 3일부터 작년 12월 3일부터 딱 6개월 만인 6월 3일이에요. 참 그것도 희한하죠. 6개월 만에 계엄을 선포한 지 6개월 만에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그렇게 사람들이 경계했던 그렇게 여당의 사람들이 경계했던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저 딱 6개월 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김재원 그 최고위원이 그런 소회를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쭉 올려놨더라고요.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재밌는 게 꽤 많이 있어요. 그다음 특히 2023년이면은 뭐 그냥 그 뭐 이렇게 뭐 그 공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내년에 뭐 그런저런 생각 많이 하셨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본인의 어린 시절 이렇게
그 고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가난했고 그 다음에 뭐 경상북도 의성에 뭐 탄광이 있나 뭐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여러 개 찾아서 읽어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것도 뭐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까지는 말씀을 갖다가 안 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재원 의원님이든 김문수 후보든 한덕수도 마찬가지고 권영세 권성동도 마찬가지고 제발 좀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김재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막 글을 올렸다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억울하게 징역 5년 벌금 10억 구형받았다. 그러면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론이 날 때까지는 내가 아무리 100% 이길 거라고 확신을 해도, 내가 아무리 무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해도 법원에 의해서 피고인 정혁진 무죄, 원고 정혁진 승소, 피고 정혁진 승소, 이런 그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요, 저같이 밥만 먹고 뭐 이렇게 재판만 하고 그런 사람들도요 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당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걸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클라이언트, 특히 중요한 클라이언트,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 아니, 지면 지는 거지 뭐. 그다음에 이기면 좋은 거고, 뭐 지면 어쩔 수 없는 거지. 하지만 그래도 우리 클라이언트 사건인데도 판결 선고 나올 때까지는요, 이거 분명 이길 거야. 그다음에 예상대로 이겼어. 그래도 승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조마조마한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재원은요, 징역 5년 구형을 받았어요. 자기 사건으로. 내가 검사 출신이고 내가 변호사고 내가 국회의원 3선에다가 정무수석까지 한 사람인데, 나를 상대로 해가지고 검찰이, 친정인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징역 5년을 구형했다는 거야. 돈도 뭐 얼마나인지 모르겠지만 10억이 뭐 네 집의 이름입니까? 10억을 갖다가 벌금을 갖다가 때린 거야. 그 사건 무죄가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1심에서 무죄 받았어요. 아, 그럼 어떻게 기대합니까? 아, 검찰이 항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항소했단 말이에요. 고등법원까지 가가지고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뭐 혼자 했겠습니까? 변호사 선임했겠지. 그러면 형사 사건은 변호사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솔찬히 돈이 나갔겠지.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 새끼들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마음 졸이고 돈 나가고 진짜 망신당하고 그런 사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김재원 말에 의하면. 하지만은 그 사감을 억눌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억눌렀습니까? 좌파 정권과 싸워서 이길 수만 있다면, 저 무도한 문정권을 끝낼 수만 있다면 윤석열이 나를 징역 5년 벌금 10년을 구형을 했어도, 윤석열이 악마 같은 놈이든 괴물 같은 놈이든 어떤가, 그게 무슨 상관인가. 손 잡아가지고 윤석열 끌어안고가지고 윤석열이 앞장서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끝장낼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받은 그 개인적인 감정 같은 거는 내려놓겠다 해가지고 먼저 아크로비스타 찾아가가지고 그 대통령 꼭 되셔야 됩니다. 보수 진영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총장님. 그 다음에 내가 진짜로 그냥 백의종군 뭐 다 하겠습니다. 시킨 거 다 하겠습니다. 클린 선거 전략본부장 시켜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제가 다 막아내고 다 공격하겠습니다. 이랬던 거 아닙니까? 누가? 김재원이. 그러면 그 초심을 갖다가 잃지 않고 지금은요, 지난번에도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높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 후보였어요. 여당 후보. 더군다나 그 여당이 보통 여당입니까? 180석 여당이에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 생각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직전에 이렇게 돈 쫙 뿌리면, 그 코로나 지원금 같은 거 어쨌든 뭐 그런 뭐 25만 원씩, 가구당 25만 원씩, 100만 원씩 한 번만 쫙 뿌려줬으면은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거를 그 이재명 후보가 좀 많이 서운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뭐 김재원만의 노력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 꺾고 윤석열 대통령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지난번 2022년보다도 2025년 3년 전이죠. 그 3년 뒤인 2025년은
훨씬 더 힘들잖아요. 훨씬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때처럼 용병을 쓰려고 할까. 그런데 그때는 용병이 7월 말 8월 초에 들어와서 8, 9, 10, 11, 12, 1, 2, 3월 초에 있었으니까 7개월 정도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조련하고 막 그 서포트하고 해가지고 대통령 된 건데 지금은 그럴 시간도 없잖아요. 그럴 시간도. 그렇다라고 하면은 김재원 같은 분은 사실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누가 됐든지 간에 사심을 내려놓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권영세, 권성동, 김재원 이렇게 검사 출신들이 싸우고 앉아 있을 그런 때인가?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이요 바보 같아 보여도 다 알아요. 다 알고 저 사람이 왜 지금 저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가? 한덕수가 왜 저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가? 김문수는 그 다음에 한동훈은 그 다음에 오세훈은 왜 저런 자세를 갖다 잡고 있는가? 권영세는 권성동은 김재원은 다 압니다. 정치적으로 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좀 큰일을 하려고 한 사람이라면요 좀 넓게 봐야지. 넓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뭐 난 그냥 그 여기서 그냥 뭐 어쨌든 그래도 꿈에도 대통령 후보가 꿈에도 그리던 자리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럴 사람이 못하러 나왔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든 한덕수든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거의 이제 이번이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권영세, 권성동, 뭐 김재원 이런 분들은 앞으로 정치를 갖다가 뭐 10년이든 얼마든 더 하실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같이 국가가 백척간두에 있을 때 사심을 좀 내려놓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머리가 좀 좋습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좀 뚫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딱 보여주면 야, 저 사람 다시 봤네, 능력 있네 이렇게 평가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눈앞에 있는 이런 이익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오히려 더 낭패를 갖다가 만나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로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한 26일 남았다라고 하니까 오늘 지나갔다라고 하면 25일 이제 시간 금방 가네요.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에 조금 어떤 돌파구를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했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면요 그럼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대단하다 역시 김재원 역시 김문수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패배하면은 그걸로 인한 그 블레임을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은 좀 여러 가지로 잘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